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자,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오늘 대통령 지지율 오프닝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한국갤럽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30%, 부정평가 60%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평가는 4%포인트 떨어졌고요. 나쁜 평가는 2%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도 외교가 가장 컸고 부정평가의 이유도 외교,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방송 전에 할 말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뉴스인 해주세요. 일단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4% 정도 떨어진 건 이건 분명히 하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교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외교 가지고 단순하게 외교이게 추상적이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의 반일 프레임, 특히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주장, 이건 주장이에요. 이건 네. 사실은 맞는 건 아닌데 이런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그 외교 라인의 혼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먹히는 이유가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이게 정말 아는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쉽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프레임을 만드는 쪽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원래 프레임 싸움이니까. 네. 그런데 프레임을 만드는 쪽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프레임에 걸리는 쪽이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이 프레임이 야당 프레임에 걸렸다는 건 본인들이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통령실의 반응이 항상 한 템포가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 사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부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 막 삭발하고 이러거든요. 그 삭발이요. 야당이 하는 가장 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큰 투쟁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용 이런 거가 좀 들고 상대적으로 효과는 삭발보다 떨어지는데 삭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단시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서야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대응이 좀 느렸다. 저는 당연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느렸고 저는 사실 오늘 여론조사에서 딴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네요. 33% 기록했죠.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지지층의 확산 가능성이 당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원래 대통령이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양새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좀 그렇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똑같은데 하락폭을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네. 국민의힘이 1%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둘이 비슷하지만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반사액조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도 이거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그것을 반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짜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 이거 비상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비상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건 엄청난 문제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30% 11월 달만큼 떨어졌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여당, 야당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갤럽의 여론조사 여야는 물론이고 그렇죠. 대통령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직에서 물러나면서 이 외교 안보 라인
이 김성한 실장뿐 아니라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월에 있을 총선 1년 앞둔 시점이기도 하고 또 5월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까지 맞물리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인적 교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 4월 말에 미국의 국빈 방문 있고 5월에는 일본 G7 정상회의 있고 그리고 여름에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까지 잇따라 다 이제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대대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게 여권의 관계자 말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있고 새 정부 1년을 평가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사의 변화가 있을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교체가 될지도 관심사인데요. 윤 대통령도 과거에 참모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꼭 출마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여당의 총선 승리 지금 굉장히 절실한 입장이라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렇지만 또 그간의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 어떤 국면 전환용 인적 개편이나 대대적인 쇄신 이런 건 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의견인데 이 국회의원 하다가 내각으로 들어간 그런 장관들은 아마 나올 생각이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의 원래 직업은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이 총선을 앞두고 자꾸 들썩거리는 거 난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원희룡 이 교통부 장관 이런 정치인들은 아마 총선에 고민이 많을 거고 특히 이제 박진 장관이나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역구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지역구 현역 의원이니까 원희룡 장관은 제주도지사 하다가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문제가 다른데 그래서 이 지역구 관리를 좀 계속 해야 되는 아마 장관들은 지금쯤 좀 놔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하면 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개각은 필수 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어차피 이것은 정치인들을 장관시키면서 이 각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의 개각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이번 주에 이슈가 됐던 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였는데 주된 이유, 그러니까 표면적의 이유는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 공연을 미국 측이 제안을 했는데 이를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이 문제가 됐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 공식 일정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세요? 예? 혹시나 아실까 싶어서 근데 제가.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게 무산된 건지, 그러니까 무산이라는 건 원래 처음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된 거를 이제 우리가 무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산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좀 잘못 알려진 것인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일반 국민들 외교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그 복잡한 외교를 가장 단순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문화 행사인데 이 문화 행사에서 이게 좀 삐걱거리고 뭐 이렇게 난 들었는데 그거 안 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실은 외교 특히 이제 대미 외교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게 넘어가지 못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좀 이런 거는 진짜 설명해 줘야 돼요. 전 다른 거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좀 얼버무린 사안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할 만큼의 큰 일인데 결과적으로 또 공연이 없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물론 김성한 실장이 그만둔 거는 뭐 레이디 가가가 뭐 우리나라 실장을 그만두게 시켰겠어요? 그건 아니고 보고 누락이라는 것이 심각하고 어제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항명이다. 뭐냐면 이거 비서관 뭐 이거 이 문책을 시켜라 그랬는데 그것이 인사 조치를 미이행했다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된 원인이겠지. 야, 너 왜 레이디 가가 그 얘기 왜 안 했어? 이거는 아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민주당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점도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데 설명마저 전무하니 꼬리를 무는 의문만 커진다. 대통령실 외교라인 줄사퇴의 진상을 규명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예.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김성한 전 실장 사퇴의 배경에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 있고요. 인사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설이 있고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설 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입김설까지 나오면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안들이 정말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실은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비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특히 이런 건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야당의 의무예요. 네. 근데 이것이 진상규명, 진상조사까지 나오면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도 대통령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장관하고 대통령실의 차이는 뭐냐? 장관은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네. 그죠?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청문회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문자 그대로 대통령이 비서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과 일을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긴 해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의 진상규명까지 얘기 나온다는 것은 전 좀 그렇고 단지 뭐냐면 지금 이런 혼선을 거쳐서 나름대로 제대로 진용이 갖춰지고 나름대로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지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음 달에 미국을 갔을 때 윤 대통령이 그때 어떠한 결과물을 갖고 오느냐 어떤 성과를 갖고 오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야죠. 지금 이거 진상규명 지금부터 이거는 조금 전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상규명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나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너무일 수도 있고 뭐 조금일 수도 있고 다소일 수도 있지만 나가긴 나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진상규명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또 너무 나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민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일본 언론을 이용해서 반일 선동몰이를 하는 게 유감이다. 반일 감정을 앞세워 죽창가를 불러오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 확인되지 않은 일본 언론을 신봉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는 선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닥치고 죽창가, 이재명 방탄가를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동이다, 방탄용이다. 이렇게 국민의힘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뉴스인해 주세요. 일단 제가 이 말씀부터 좀 드려야겠어요. 이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외교자 들어간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MB 정권 하에서의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과연 있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인류 역사상 좀처럼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도 이 정상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 외교라는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알려지는 부분보다는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지지 않는 부분까지 다 드러내면 그건 외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외교 정상 외교라는 건 상대 국가와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을 마구 그냥 다 들춰내가지고 하면은 이게 그 상대 국가와의 외교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른 나라의 외교도 어려워집니다. 왜? 다른 나라의 외교를 다른 국가와 정상 외교를 할 때 지난번에도 저쪽에서 보니까 이거 뭐 다 그냥 공개하던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래가지고 외교를 하겠어요?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민주당도 공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제가 볼 때에는 주장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치 공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정조사라는 거 이 외교 정상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거는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사례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좀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소식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내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탕평 통합을 앞세우면서 인적쇄신 단행했죠. 비명계 의원들 많이 이제 들어왔는데요. 비명계 의원 중 한 사람인 민주당의 송갑석 최고위원 오늘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냈는데 탕평의 길에 소위 친명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탕평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르게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대결 정치에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양 진영 사이에 무당파라 불리는 전에 없는 드넓은 바다가 우리가 들어야 할 최우선의 민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안정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뜻 그대로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 없이 일정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정당은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발언들을 이제 꼬집어서 살펴보면 무당파가 최우선의 민심이라고 했고요. 당원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들이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발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송갑석 위원은 비명들, 그러니까 비명이 아니라 개딸들에게 좀 엄정하게 대응하고 안녕을 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 송갑석 최고위원 얘기 들으면서 만일 말이에요. 만일 이 목소리가 민주당의 일반적인 목소리가 되면 국민의힘 큰일 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총선 민주당의 송갑석 의원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막 진짜 노선이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 비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송갑석 의원의 이런 목소리는 국민의힘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글쎄요. 이 송갑석 의원의 이 어떤 목소리가 어느 정도 이 민주당 내에서의 공명을 일으킬지 모르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당의 안정, 통합 그리고 이재명 체제의 이제 공고화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송갑석 의원은 반대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라면서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강훈식 의원도 당내 인재풀을 넓게 쓰는 모양이 됐다. 이렇게 인적 쇄신의 의미를 크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물론 강훈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재풀을 넓힌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 민주당도 고민은 거기 있을 거예요. 인재풀을 넓히는데 과거의 민주당의 주요 인재풀은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586 운동권이었다든지 네. 이런 데인데 문제는 그게 별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색다르고 정말 이런 사람 좋다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주면 신선한 충격을 주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재풀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당내 이렇게 봤을 때는 송갑석 의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 대부분의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총선에서 이길까? 네. 아니죠. 공천. 그렇죠. 바로 그거죠. 공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자꾸 딴 목소리 나온다. 이거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송갑석 의원과 같은 어떤 그런 좀 울림이 있어야 하는 목소리가 울림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앵커께서 평가하시기로는 송갑석 최고위원의 목소리 분명 의미 있으나 굉장히 의미 큰 크죠. 공명을 일으키기는 네.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셨네요.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지금 생각난 건데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초선이 된 그러니까 이 국회에 입성한 분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의 그 현장에 달려가면서 현장과 부딪히는 이런 경험이 과거 이분들의 정치 선배보단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선 더군다나 공천을 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짚어볼 소식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 보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지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정은 판단을 했네요. 지금 요금이 인상되면 워낙 고물가인 상황이라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금 인상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에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구조조정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인상을 보류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안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년에 총선이 있다라는 사실과 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물론 정부의 고민도 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올려야 할 때 제때 올리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고민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올리면 굉장히 반발이 클 겁니다. 네. 전 갑자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마크롱 대통령 얘기할 때마다 내가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카롱이 자꾸 나와요. 아, 그러게요. 마카롱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예. 다음에 한번 저희가 마카롱과 마크롱 큰 차이가 있죠.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모든 걸 다 걸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이 장기적인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만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짧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앵커께서 밥 사드실 때 한 끼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거 우리 학교 앞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 앞이 음식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면 순댓국 한 그릇이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학교 그러니까요. 앞에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싼 데 가면 뭐 찌개 먹으면 한 7,000원, 6,000원 이 정도 되죠. 근데 우리 학교 앞이 아직도 딴 데보다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네, 여기 상암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저는 10,000원은 웃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비싸요. 네, 정말 가격이 비싼데 아침밥을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 그대로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고물가 시대에 반응이 좋아서 사업의 예산 규모를 올해 2배로 늘리기로 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가 직접 가서 1,000원의 아침밥 먹어보기도 하자 민주당에서도 같이 발을 맞춰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00원의 아침밥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쌀 소비 늘어날 수 있고 뭐 대학생들이 좀 건강하게 아침밥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오늘 여기 관련해서 뭐 언론사 기자로부터 멘트 따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기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 아침 많이 안 먹는데 아침 1,000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기자님 아침을 먹든 안 먹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일단 기회는 제공해 줘야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당이 1,000원짜리 아침 식사 1,000원 아침 식사 얘기했죠. 민주당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여야의 어떤 의기투합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경쟁이에요.
뭐냐면 MZ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경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싸게 주는 거 저는 참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MZ 세대의 지지율을 양당 모두가 못 받고 있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 시도를 해보는구나 씁쓸함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